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도 어느 날 길에 피어있는 꽃 이름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꽃을 돋보이게 이쁘게 찍은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나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진을 찍게 됐죠. 저는 야생화만 주로 찍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소재들이 상존해 있는 거예요. 특히 서산태안 지역은 야생화가 정말 많거든요.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무슨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야생화만 거의 주로 찍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있는 그 매화마을 우리나라에 별로 많이 없어져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진사들이 옛날엔 강화도에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카메라 메고 나와가지고 막 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눈 가운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매화마을이었어요. 저게 멸종 위기 2급종이에요. 태안해양국립공원에 깃대종이라고 선정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게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다 오고 막 이랬었죠. 다른 쪽에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은 풍경보다는 장노출, 밀물이 들어오는데 배가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한번 촬영을 하고 싶고, 별도 어떤 기점을 사이에 두고 빙빙 도는 그런 것도 촬영해 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 촬영을 시도해 보고 싶은데 이제 특히 렌즈가 좀 비싼 게 많은데 저는 옛날 렌즈, 어떤 건 저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렌즈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제 건 안 비쌉니다. 작가님께서 우리 아이언에 대해서 느낀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처음 알았죠. 우리 지역에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와서 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여기 원생님들도 너무 편안히 계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이런 갤러리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는 부분도 아마 좀 더 성장하려고 아이언에 피카소 갤러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가님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제 피카소 갤러리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예. 요거는 의양해변을 넘어가는 와중에 차 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해무가 산을 막 타고 나오는 그 전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차를 마치고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뒷면에 그 빛이 들어와서 꽃잎을 투과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까맣게 만드는 것은 스팟 촬영이라고 그래야죠. 여기를 하얗게 한 것을 표준으로 잡고 나머지 어두운 쪽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까맣게 촬영이 되는 기법으로 주제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연밥 위에 개개비라는 새가 올라온 곳입니다. 사실은 한 2,000컷 촬영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앉자마자 날아가는 놈들도 있고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죠. 요거를 또 유인할 때는 유튜브에 그 개개비 울음소리를 틀어놓아야지 얘네들이 자기 짝이 어디서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요거는 구절초. 여기 아이온 뒤에도 구절초를 많이 심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면은 새까맣게 어두운 부분을 뒷면으로 놔두면 새까맣게 이렇게 촬영되는 다크 모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구절초. 아이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장독대를 놓고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촬영한 거죠.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표현할 듯하게 그렇게 촬영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충남에는 아산에 가면 피나물이 피어 있어요. 피나물이라 가지고 왜 피나물이라 그러면 꽃가지를 꺾고 거기 빨간 진액이 나와서 피 같다고 그래야죠. 피나물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리개가 다른 건 동그란데 이건 사각형이거든요. 아주 옛날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옛날 렌즈들은
이렇게 조리개가 사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추나는 춘난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화의 사근자인 매남 북측 중에 난꽃을 촬영한 거고요. 요 뒤에는 상당히 뽀글뽀글하게 많은 빗망울, 한국말로 하면 빗망울, 뭐 일본말로 하면 보케라고 하는데 그 보케가 많이 생기는 그 트리오플란이라는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요건 산자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까치 무릇이라고 해서 사실은 서산 부석사에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요 뒤에 절 같은 게 보이시죠? 부석사의 풍경을 같이 담은 것입니다. 요거는 마크로 렌즈라고 해서 보시면 상당히 조그만 꽃인데 이 조그만 꽃을 이렇게 세밀하게 담고 나머지는 날려가지고 요 주제를 부각시키는 기법으로 하는 렌즈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그 보추나라는 거 똑같은 렌즈를 조리개를 덜 조이게 되면 동글동글하게 되고 약간 조이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의 빗망울이 생기는 것이죠. 뒤에서 빛을 받은 고고한 자태의 난꽃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꿩의 바람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꿩이 한참 그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피어나는 꽃이라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러고요. 벌꿀이 화분, 꽃 저기를 달고 가는 거죠. 그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죠. 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거 촬영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건진 것입니다. 요거는 서산의 성현 면사무소 앞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연꽃 중에 이렇게 여기가 빨간 것이 남계연, 여기가 노랗게 된 것을 외계연이라고 그러는데 남계연이 그 중에 앞건이죠. 왜냐면 노란 것 바탕에 빨간 꽃술이 펴 있어가지고 요거 찍을 때는 사실 가슴장을 신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조심조심 카메라가 물에 안 닿게 조심조심 수면하고 거의 마주치게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기 반영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수면이고 수면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매화 마름이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논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매화 마름이라는 거예요. 2급 멸종 위기 식물이고 그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거죠. 원북 태안화력 발전소 앞에 논에 피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려져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꼭 강화도나 이런 데 멀리 안 가서도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애착인 식물입니다. 모내기 전에 썰해질 하기 전에 벼를 심으려고 물 대놓으면 그때 피어나는 거죠. 요건 모데미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 고유종이에요. 한국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을 하고 밑에 내려서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불나게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꽃들이 눈 맞으면 사실은 추우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따뜻하다가 눈이 오니까 그대로 그냥 눈을 맞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꽃 상태는 깨끗하진 않죠. 그런데 막 젖어 있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잘 담았습니다. 예. 다음 보시는 꽃은 지네발란입니다. 이것도 한국 고유종으로 우리나라에 몇 군데, 한 두 군데 위에는 안 살고 있는 고유종이에요. 꽃도 사실 1mm, 2mm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이런 지네발처럼 많은 저기가 펴 있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도 왜 그렇게 됐는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새우난초입니다. 저희는 안면도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안면도는 이 상하리 마치 남방 한계선하고 북방 한계선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두 종류의 꽃들이 같이 피죠. 그래서 워낙은 제주도나 남쪽에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중부지방에 안면도에 살고 있죠. 색이 워낙은 빨간색은 아닌데 빛을 받아서 빨갛게 되는 거죠. 역광으로 촬영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름이 왜 새우난초냐? 뿌리를 켜보면 새우 등처럼 이렇게 휘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새우난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낭화. 아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데 야생화는 대체적으로 역광의 빛으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역광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를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차 타고 가면서도 빛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물질경임이라고 합니다.
질경이 꽃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길가에 펴 있는 질경이가 아니라 물 속에 펴 있어요. 물 위로 줄기를 올려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죠. 보니까 실잠자리가 가끔가다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잠자리 올 때 계속 기다려가지고 오면은 찍고 주변에 한 8월 9월달 한참 녹음이 우거질 때라서 물빛이 거의 초록빛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꽃무릇 상사화라고 그러죠. 꽃하고 가지하고 같이 만나지라는 거예요. 꽃이 진 다음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사화,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만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호랑나비죠. 호랑나비 한 쌍이 날아와서 같이 꿀을 채집하는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전시할 때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걸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직 꿀을 빨기 전에는 이렇게 말려 있다가 쭉 펴가지고 꿀을 빨게 되는 그런 나비의 생태도 같이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꽁의 바람꽃인데 노출을 스팟 측강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다크모드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주제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거는 노루기예요. 이름 봄에만 잎이죠. 어딜 봐도 노루기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꽃이 진 다음에 가지가 피어나는데 그 가지가 피어났을 때 그것이 노루기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서 노루기라고 하고 꽃이 폈을 때는 이 솜토를 표현하는 것이 압권이고요. 사진이 좀 포근하게 화면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산사에 핀 꽃을 그대로 촬영한 것입니다. 산자고라고 해서 저희도 서산에 부석사라는데 이런 데 많이 피어 있길래 촬영을 한 것입니다. 얼레지라고 해서 야생화의 여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거 촬영지는 경기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상하게 충남에서는 얼레지가 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녁이면 이 꽃잎을 다 닫아요. 해가 비치면 여자들이 머리를 묶듯이 이렇게 싹 묶어줘요. 주변은 얼레지의 모습을 확 부각시킬 수 있게 뒷부분을 확 날려준 것입니다. 요것은 남계연이라고 해서 성현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렌즈를 틀리게 해서 빗망울이 사각형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